아바라로 카페인 수혈하면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불광역으로 갑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2번 출구로 나와서 왼쪽으로 간 다음에 쭉 직진해 주시면 됩니다. 북한산 둘레길 8코스 구름정원길을 가고 있고, 이 코스를 선택한 이유는 구름 위를 걷는 구름정원 느낌을 준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 바로 위에 한옥마을이 신식으로 만들어진 곳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군데 묶어가지고 힐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옥마을이 북촌이라든지 다른 그런 전통적인 한옥마을 느낌은 아니고 새로 만들어진 그런 신식 느낌의 한옥마을이어서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돼요. 오늘 모쪼록 자연경관으로 힐링도 하고 한옥 감성으로 힐링도 하는 힐링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출구에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북한산 생태공원이 나오는데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 입구 들어가기 전부터 언덕이 조금 있긴 하네요. 뭐 오르락 내리락이 많은 코스라고 해서 좀 나름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트레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름정원길 구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북한산 둘레길 증관동 여기를 쭉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트레킹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번 코스는 뭔가 다른 코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친절하다? 왜냐면은 너무도 감사하게 데크길을 잘 깔린 데를 제가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는 데크길이 안 깔린 데도 중간중간 있네요.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둘레길을 다니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기존에 있던 나무나 식물 같은 거를 잘 보호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인데, 참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계단이 많아서 어르신들은 올라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잘들 올라가시네요. 기본적으로 내공이 있으신 분들 같습니다. 편한 길은 편한 길 나름대로 자연과 친화적인 이런 길도 각각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뭔가 더 자연과 함께 걷는 느낌이 들어서 또 다른 오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하늘 전망대인가 보네요. 자, 여기도 전망대니까 파노라마 뷰 갑니다. 아, 날씨 정말 좋다. 구름이 정말 예쁘게 핀 것 같아요. 뒤쪽으로는 족두리 봉이 보이네요. 왠지 느낌이 여기가 구름정원길 같은데 한번 볼까요? 오, 맞네요. 구름정원길.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구름정원길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하늘에 정말 구름도 이쁘게 펴가지고 걸을 맛이 나는데요. 옆에도 이렇게 보면 딱 도시뷰, 좌우로 대비되는 맛도 있고, 좀 제가 키가 컸으면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더 느낄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구름정원길 이름에 걸맞게 참 잘 지어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끝부분에 이렇게 재밌게 생긴 돌친구도 있고 내리막길이 바로 있네요. 더 긴 코스가 아니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계속 나아갑니다. 확실히 이 8코스가 데크길은 적은 대신에 정말 자연 친화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돌길도 많고 이런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각 길마다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팔길도 정말 좋네요.
옆이 아파트다 보니까 조용히 해달라는 표지판이 이렇게 있네요. 야, 오늘 날씨 참 더운데 나무로 그늘을 만들어줘 가지고 수월하게 트레킹을 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와, 스멜 굿. 여기도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오르막길이 또 나오네요. 아, 오르락 내리락길이 많다고 한 게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한번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틈틈이 보수 작업을 하나 봐요. 이렇게 새로운 목재를 좀 위험해 보이는 나무랑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보니까 정상 1원, 정상 외 나머지 국립공원 내에서도 음주 행위가 금지되어 있네요. 봉산에서 마셨던 건 참 죄송합니다. 막걸리를 집에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등산을 끝내고 괜찮은 자리가 있으면 한잔 해야 될지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산 둘레길 중간동 쭉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8코스의 절반 구간인 것 같아요. 이 8코스는 5.2km인데 제가 한 2.5에서 2.6km쯤 온 것 같거든요. 웬 묘가 있네요. 이 묘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8코스 끝에도 세종대왕님의 6번째 아들 묘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한번 들려볼 계획이고요. 아까 그 무덤에서 좀 걸어서 왔는데 길이 북한산 둘레길이 이렇게 유턴을 해서 가라고 하네요. 아이고, 아스팔트 도로에서 끊기고 다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아스팔트 길만 건너서 바로 또 올라가면은 둘레길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아, 오랜만에 긴 평지가 나오네요. 바람도 솔솔 불고, 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얘기한 지 정말 10초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오르막길이 또 있네요. 자, 언덕길 올라와서 다시 좌양좌. 자연의 소리 감상하시고 다리도 참 잘 맞는 것 같고 새소리랑 그 자연의 소리랑 같이 들으니까 구름정원길 못지않게 멋있는 구간 같아요. 서울에 이렇게 좋은 둘레길이 있었는데 서울을 제가 산지 한 20년 된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둘레길에 대해서 안 거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시간이 날 때마다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상치 않은 친구가 보이네요. 길 옆에 아름다운 부활. 보니까 사탕 같은 거 올려두고 뭔가 소원을 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걸어가다가 또 이렇게 석상이 이렇게 로프에 보호가 되어 있는데 비지적 문화재 묘 앞에 세우는 문신 형상의 된 돌이라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왼쪽에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묘가 있네요. 아까 그 석상이랑 이 묘랑 연관이 있는 걸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처럼 녹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늘 있는 데랑 없는 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근데 야, 경치 봐. 야, 너무 날씨도 좋고 구름도 예쁘고 산도 잘 보이지 않아요? 정말 오늘 여기 오기 잘한 것 같아요. 난이도가 왜 중인지 알 것 같아요. 아까 그 2.6km 반 넘어왔을 때 이후로는 언덕길이 장난이 아닌데요. 야, 근데 여기가 힘든 대신에 경치는 미쳤네요 진짜. 야, 구름 쫙 깔리고 아래 산 쫙 능선이 펼쳐져 있고 아파트 쫙 펼쳐져 있고, 와우. 자,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는 이유는 저에게 더 멋진 풍경을 보여주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힘을 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전망대 같은 곳이 있는데 왠지 기자촌 전망대인 것 같습니다. 이야, 저 멀리서는 봉도 보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자촌 전망대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기자촌이 그 1960년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기자들의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정을 위해 조성된 거주단지라고 하는데 지금은 없어진 모양이에요. 여기 그늘진 데에서 아까 싸온 김밥을 먹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고른 메뉴는 땡초 김밥인데 청양고추 들어가서 그런지 상당히 맵네요. 더워서 정신이 어질어질 했는데 확 정신이 듭니다. 날씨 더울 때 가게에서 시원하게 먹는 것도 정갈하니 좋긴 한데 이렇게 풍경 보면서 먹는 것도 또 하나의 별미인 것 같아요. 예. 남은 김밥 잘 먹고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둘레길 나오기 전에는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사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자연이랑 같이 하늘도 보고 걷고 숨 쉬니까 좀 힐링이 잘 되는 느낌이에요.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땡볕인데도 그늘 아래서 잘 먹었습니다. 안녕. 남은 구간은 약 900m 정도 되네요. 예, 힘내서 쭉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오르막길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왔자 뭐 한두 번. 지도상으로는 기자촌 전망대가 고도가 제일 높아서 올라가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고 적당한 그런 산책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내려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지나가다가 묘가 보여서 설마 세종대왕님 아들의 묘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왕족 묘 같진 않고 내시부 상약신공의 묘역, 생각보다 북한산에 무덤이나 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묘자리가 보이네요. 저게 제가 봤을 땐 틀림없이 누가 봐도 왕족의 묘인 세종대왕님 6번째 아들의 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해길 구름영원길이 무사히 종료가 되었습니다. 바로 구구간 마실길이 이어지는데 여기는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한옥마을 가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한번 여기 나와서 보니까 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안 가보면 좀 섭섭하죠? 화이군 이영 약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자유롭게 출입은 가능하지만 애완견 동반은 금지라고 하네요. 이렇게 사당 같은 곳이 있고 이렇게 홍살물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무로 된 입구가 있고 저 멀리 아까 그 옆으로 봤던 묘가 보이네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미쳤다. 와, 하늘이 뭔가 불순물 없이 맑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반대로 돌아서 굴다리를 지나서 쭉 가면 한옥마을입니다. 한옥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은평에도 한옥마을이 있다는 것은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요. 뭔가 북촌에 있는 한옥마을이랑 여기랑 봤을 때 비교되는 점은 도로가 일단 넓어요. 여기 보면은 2차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북촌 한옥마을은 사람만 잘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돼 있잖아요. 신식 한옥 느낌이랄까? 2010년도에 지어져서 그런지 전통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선이 딱딱 들어맞는 한옥의 느낌이 드네요. 카페로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유명한 데가 그 전망 보면서 브런치나 그 음료를 마실 수 있는 1인 1잔 1인 1상 거기가 유명하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한옥을 보면은 보통 한옥은 제가 아는 한옥은 1층이 많은데 여기는 복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한옥이 많고요. 아무래도 서울이 집값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 활용차 그 복층으로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한옥 한 채 그 가격이 20억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부동산 가격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닌데 전세는 8억에서 9억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1인 1상 1인 1잔 그 카페인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위에서 보는 게 전망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하 1층 위로 1층 2층을 같이 쓰고 있네요. 3층까지는 카페, 4, 5층은 브런치 카페, 6층은 정원, 루프탑입니다. 자, 픽업을 해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방금 보여드린 데는 2층이었고 3층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3층 입구입니다. 좋은 자리는 다 자리가 있어서 여기 앉아서 먹는 데로 왔는데 여기도 나름 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6층 루프탑입니다. 아, 루프탑 죽이네요. 직원분한테 물어보니까 카페 이용객들은 2층, 3층 그리고 4, 5층은 브런치 카페여서 안되고 6층 루프탑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치 정말 좋은데요. 오미자 에이드가 7,500원인가 7,000원이었는데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풍경 보니까 자리값이라고 생각하면은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마시면서 봤는데 여기 잔도 뭔가 아트 예술적인 그림을 그려 넣어줬네요. 여기는 사람 많을 땐 모르겠는데 사람 적은 평일에는 올만한 것 같습니다. 지하 1층인데 이런 장소가 나왔네요. 물건을 파는 곳인가봐요. 컵 같은 것도 좀 파시는 것 같고 보기 좋게 판매하는 물건들을 잘 전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지하 1층 이름이 일상의 집이었나봐요. 이 위가 아까 봤던 1인 1잔 테라스고 바로 옆으로 보면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인데 박물관 체질은 아니어서 패스하겠습니다. 전망도 잘 봤고요. 좀 전반적으로 둘러보고 느낀 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은평 한옥마을의 특징은 건물이 통일성이 있고 다 비슷하게 생겼고 신기술이 아무래도 접목이 되다 보니 반듯반듯하게 생긴 신도시 같은 느낌이고 북촌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북촌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한 채 한 채씩 이렇게 지어진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여기보다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거에 무게가 맞춰져 있다면 북촌은 거기도 물론 주거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관광 그쪽에 무게가 맞춰진 느낌입니다. 한옥 느낌 플러스 북한산이 이렇게 합쳐져 있다 보니 자연적이면서도 인위적인 그 비율을 잘 섞은 맛? 예. 사람도 적고 여기는 시간 되면은 한번 가끔 와서 분위기 힐링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에서 좀 더 걸어가다 보면 바로 일반 단독주택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한옥마을에 한옥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가지 스타일의 주거 건축물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문이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계량기가 있네요. 계량기도 아주 엣지 있게 한옥 스타일로 잘 보관하고 있네요. 오른쪽 대각선 위쪽으로는 북한산이 있고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계속 한옥마을이 이어지는데, 여기가 게스트하우스 그 서비스도 있는 그런 한옥이 많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20만원에서 30만원 하루 묵는데, 일반적인 뭐 백패커라든지 게스트하우스처럼 하루 여러 명이 그렇게 공유해서 쓰는 공간은 아닌 것 같고, 한옥 체험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숙박시설인 것 같은데,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한번 알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숙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블럭에도 이렇게 한옥마을 단지가 쭉 있네요. 돌담에 식물 덩쿨을 잘 해놨네요. 이 집만의 특색이 있는 kit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다 뭔가 건물들이 저쪽 블럭에 비해서는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네요. 한옥마을 치고는 정말 북촌이랑 다르게 사람도 평일이라는 거를 감안해도 많이 없어서 관광하러 오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하게 데이트하고 싶을 때 오면은 정말 딱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한옥, 그리고 한복, 차,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네요. 땅의 주인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현수막, 그리고 부지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거 한 채 하려면은 땅값만 해도 10억은 넘을 것 같은데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골목을 끝으로 오늘의 힐링 투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나무가 이렇게 있고 2층에서 소나무 보면서 딱 힐링하면은 이야, 죽이겠다. 날씨도 좋고, 또 여기가 겨울 되면은 기와 지붕에 눈이 쌓인 모습들도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여기를 마지막으로 한옥마을이 끝났습니다. 서울을 20년 살았음에도 많은 걸 알지 못했어요. 저는 은평 한옥마을도 최근에 알게 되었고, 더욱더 공부를 해가지고 더 좋은 곳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물론 힘이 되지만 제 채널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혹시라도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 좋은 점이라든지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